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영어로 할 수도 있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한 거는 앞서는 좀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저부터는 이제 저는 지상 분야, 국방의 지상 분야에 대해서 좀, 저희는 이제 왜 AI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이제 챌린지, 어려운 점이 뭐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 시사저널 측과 포럼을 준비해 주신 전욱 부회장님 포함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도 준비하고 앞에 발표했던 것처럼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다시 바꿨고, 저희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낸 텍스트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구두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세미나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방 세미나 아까도 뭐 나오고 드론 얘기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K9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한테 다가온 위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주포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전차나 장갑차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유럽에서 자주포가 얼마 전에 이제 드론 100만 원짜리 드론에 폭파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주포에다가 뭐 잼을 달아라 뭐 이런 요구 사항도 있고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가 이제 저희를 위협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AI 무기 체계도 등장을 했죠. 두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앞서 이제 글로벌 이제 엄청난 기업들이죠. 저희도 이제 많이 만났었고요. 실드 AI, 팔런티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우수한 자율무기, 새로운 개념의 자율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력하려고 많이 만났었는데요. 여기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하는 거가 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예를 들면 IP 이슈라든지 비용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군집입니다. 수험이라고 해서 예전에 영화에만 나오던 것들이 지금 각국이 좀 몰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대를 이제 군집으로 운용을 해서 또 이 군집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군집 드론이 나오게 되겠죠.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동영상 플레이가 되면 좀 좋겠지만, 실제로 드론뿐만 아니라 저 좌측에 보시는 게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UGV하고 사람은 없습니다. UGV하고 드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술 수준은 높지는 않습니다. 완전 자유로는 되지는 않지만 저렇게 무인화된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파일럿 테스트 정도긴 하지만 곧 다가올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좌측에 보시는 게 저희 주력 라인업입니다. 뭐 K9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레드백도 있고 수출을 하는 주력 품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매출로 따지면 한 25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좌측의 유인체계 매출이 99%입니다. 우측에 있는 무인체계나 이제 뭐 AI 솔루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1%도 되지 않는 현재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했을 때 저희가 5년, 근실내 뭐 3년만 해도 이런 위협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좌측에 있는 솔루션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직시를 했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키워드를 명명을 해놨습니다. 전동화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이제 배터리 엔진이 아니고 그렇게 전동화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율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AI를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 유무인 협업을 하는 멀티 솔루션을 만드는, 이렇게 네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지상 무인 차량이라고 하는 지상의 자율주행차,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만들고, 두 번째에 있는 이제 유무인 협업 차량 이런 거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키 기술로 AI를 최근에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예. 단일의 이제 자율 무기 한 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유무인 협업 솔루션이라고 하죠. 예. 한반도로 따지면 한반도 전체를 일대 N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묶을 수 있는 실제 무기 체계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단일 무기가 아닌 겁니다. 예. 실제로 보면 서클로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현재 플랫폼 중심으로 유무인 협업의 무인 체계를 만들고 있는 사업들을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지금 AI 기술들이 일부 들어가고 있고 기술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그렇지만 각 분야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AI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초연결 네트워크,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가운데 지휘소라고 하는 이제 지휘관이 타는 자에서 앞서 이제 설명을 하신 팔런티어나 이런 데 지휘 결심을 지원해 주는 AI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쉬운 이런 선택적 유무인 체계라고 이름은 좀 어렵지만 딱 보시면은 기존 유인 체계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좌측을 보시면 위에가 드론이 있고 밑에 폭발물 로봇이 있죠. 기존에는 없었는데 위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인 체계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무인 체계하고 협력을 해서 병사 수를 줄이고 운용하는 개념으로 저런 이제 AI 기술까지 넣어서 저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거는 K9이고요. K9이 쏘고 나면은 바로 그 지점으로 이제 적의 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자율로 운용을 해서 저렇게 세 대를 한 명이 세 대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AI가 들어가게 됐고요. 실제로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데는 사실 해병대입니다.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할 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무인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무인화된 차 같은 경우는 엄청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을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20년이 다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고요. 기술 개발이 중간에 아쉽게도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보시는 네모 스퀘어로 보시는 것들을 보시면 딱 요 세 개만 지금 전력화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아쉽게 이제 모든 체계가 자율 체계가 됐으면 좋겠지만 20년간의 산출물이 요 세 개 현재 이런 스탠스가 현재 상황입니다. 첫 번째 폭발물 제거 탐지 로봇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해외에 비하면 기술력은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AI나 이 자율도가 좀 낮은 형태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폭발물도 사람이 아니고 이제 로봇이 탐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뢰도까지 동시에 탐지를 할 수 있는 게 좀 차별한, 해외하고 좀 차별화됩니다. 해외는 이제 폭발물 제거하는 로봇 따로, 지뢰 제거하는 로봇 따로인데 얘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개발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해외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벌써 양산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우측과 같이 이렇게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지하 작전, UGF 작전이라고 하죠. 지하에서 쓸 수 있는 저 좌측에 있는 플랫폼을 공동 플랫폼을 써서 AI 솔루션을 넣어서 우측에 있는 이런 시설 정찰을 할 수 있는 UGV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명명된 UGV입니다. 이제 이 보면은 실제 임무 자체가 감시나 타격, 수상, 그다음에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저렇게 7.62mm RCWS 웨폰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달려 있고 라이다도 달려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기술 장벽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안에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자율교전도 수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측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소유군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를 해서 운용 시간하고 거리, 항속할 수 있는 거리를 늘려달라는 요구 사항이 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거기 안에 AI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기동간에도 사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최종 골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AI 교전 통제라든지 앞서 팔란티에서 설명한 AI 의사결정 지원 이런 것까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 무인수색 차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방 지역에서 적을 이제 수색 정찰을 임무를 수행하고 감시 경계를 수행하는 무인 로봇이 되겠고요. 체계 개발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한 1, 2년 안에 전력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하부단에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써서
우측에 보시는 저렇게 다양한 무장을 달아서 계열화해서 수출을 하는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되겠고요. 해외 좀 이런 UGV의 동향을 좀 특이한 동향을 보시면은 실제 호주하고 UAE 쪽에 저런 특이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제 여파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무인화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하고 UGV하고 여러 가지 세트로 된 무인화 부대를 실제 창설을 하고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미국, 영국, 뭐 독일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호주하고 UAE가 엄청나게 이런 걸 가속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강국이고 지금 전투용 군집 UGV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꼭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 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 AI를 탑재할 플랫폼, 공통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 플랫폼을 현재는 국내 이제 무기체계 로드맵에 3개만 있습니다. 3개만 있는데 저희가 3년 안에 우측에 있는 7종을 3년 안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급 플랫폼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저희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플랫폼 하드웨어에 기반을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 방산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확보를 해서 무기 체계에 탑재를 해서 성능을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성은 밑에 있는 이제 이런 단일 무기 체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기 체계가 군집으로 다니고 유무인 협업으로 다니는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방향성이 되겠고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6년, 7년, 8년에서 가운데 상단에 있는 이제 무인수색 플랫폼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솔루션은 업체가 모든 걸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기업하고 해외 밀렘이라는 협력사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 개발을 통해서 공통 플랫폼을 확보를 하려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AI를 탑재하고 계열화해서 군집하고 멀티 솔루션으로 확보하려고 29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밀렘사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무인 궤도형 중형 UGV라고 명명이 된, 이름도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 우측에 좀 보시면은 한 20톤이 좀 안 되게 돼 있고요. 특이한 점은 얘가 이제 무인으로 운용되고 배터리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일반 전차 장갑차하고 다르게 소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은밀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0mm 기관포 정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사람이 안 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 있는 유인 체계에서 2대 내지 3대를 조종하는 이런 형태로 위험해서 전장에서 병사가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드맵을 보시면 저렇게 좌측에서 UAE조차도 저렇게 무인 UGV가 앞서서 드론하고 해서 감시 정찰을 수행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타격을 하고 무인 체계가 싸우는 전장을 그림을 그리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형급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는 장기 무기 로드맵에 있지만 저희가 앞서서 향후에 이런 윙맨 역할을 수행하는 무인 중대수 차량이 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급은 한 25톤급이 되겠고요. 앞서 10톤, 19톤보다 좀 더 큰 기존에 이제 한 전차 장갑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AI에 대한 솔루션 소프트웨어는 딱 요겁니다. AI 표적 인식하고 사격 통제라는, 사격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운용자가 얼마나 결심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거냐, 요 세 개가 되겠고요. 요것도 기술 수준이나 난이도를 고려를 했을 때 현재 24년 정도에는 저렇게 무인 차량에서 표적을 인식하는 기술은 지금 한 95%, 95% 정도 인식률로 정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런 AI 사격 통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무기 체계가 하려고 하는 게 적에게 얼마나 빨리 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를 27년까지 달성을 하고, 지휘계심 지원 체계는 저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데이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30년 이후로 보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업체하고 협력을 할지, 국내 솔루션으로 개발할지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 인식 분야의 기술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자회사로 있는 하나 시스템하고 해서 저런 전방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TOD 영상 장비에 벌써 8년이 돼가고 있네요. 저런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기술들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총에도 AI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이미 이제 전장에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율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각국이 보면은 이런 자체 자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24년 기준으로 해서 해모스라는 솔루션을 1.0을 완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환경인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탑재를 27년까지 해서 이제 그룬트라든지 TRCV라든지 넥스트 모델의 탑재를 공통으로 하는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30년 이후에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격 통제에 대해서 엄청 중요해서 지금 로드맵을 잠깐 보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는 게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360도 상완 시장치라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승무원을 엄청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스텝이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무장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에는 표적이 어딘지를 한참 뒤에 찾고 차격을 하는데 뭐 수초에서 수십 초 걸렸다면 지금은 단 몇 초, 1, 2초 안에 바로 표적을 지정을 하고 쏠 수 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무기 체계로 보면 치명성에서 엄청 큰 장점이거든요. 그걸 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기술적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모든 저런 성능들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비즈처럼 AR 글라스를 연동하는 저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나왔던 군집이나 멈티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과제 개념 연구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3톤 미만의 UGV를 소모성으로 사용을 해서 뭐 10대, 20대, 100대를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병사가 쓸 수 있는 병사하고 UGV하고 드론을 같이 운영하는 저런 개념을 지금 운영 개념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해외 기업들의 성공 사례 이런 걸 많이 보셨고 국내에 이제 제가 개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허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3번을 보시면 지금 좌측에 하단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우측에 있는 게 유럽이거든요. 한 업체가 한 기업이 이렇게 자율무기든 AI를 개발하는 데는 국방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다 연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아그브라라는 연합을 만들고 실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도 아이먹스라고 해서 지금 유럽 25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AI 인프라나 이제 AI DB도 그렇고 다 구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정부기관 주도로 국방학에서 주관으로 아키텍처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로드맵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중간에 힘을 잃지 않고 바로 좀 추진력을 얻고 빨리 해외에 늦지 않게 해외처럼 저렇게 산학연 주도에 제가 가칭으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제 마음대로 국방 AI 자율무기 연합이라는 구축 이런 컨소를 구축을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런 무기 체계들이 기존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해외도 저렇게 전투 실험을 하고 해서 요구사항을 만들고 AI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 입장에서 아직 프로토타입이고 완성이 안 된 무기를 먼저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또 시험을 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넣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엔 저희도 민간 기술을 활용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따 오후에 AI 반도체 세션 관련 주제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제를 기획 연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산에서 이런 AI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존의 민수에 있는 칩하고 다르게 신뢰성과 보안성과 실시간 이중화 이렇게 특화된 칩이 나와야 저희가 쓸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기업들도 방산에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결국에는 이런 무인 체계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의 방향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AI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팔런티어도 만나보고 실드에도 만나보고 다 했지만 국내 제도의 방산 쪽의 문제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게 AI에 대한 대가도 문제고 IP라고 하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 체계가 10억인데 그 안에 AI 소프트웨어가 5억이면 지금 현재 제도로는 무기 체계 획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는 이제 그런 무기들이 나오고 AI 비중이 워낙 올라갔잖아요. 그런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와 기존의 IP를 갖고 있는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이 소유권을 정부의 소유권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IP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이런 거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해외 업체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고 국내에도 이런 글로벌 기업이 나오려면 그런 게 먼저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AI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희는 일단은 이런 플랫폼을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뭐 그릇이 있어야 AI를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보면 국방 사업이라는 건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인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현재는 아직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플랫폼 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소요를 먼저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탑재를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희의 로드맵에 맞게 28년까지 플랫폼 7종을 확보할 것이고 AI 솔루션을 탑재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